안녕하세요. 오늘은 박지원 없는 박지원의 식탁 조국혁신당 특집입니다. 저희는 시청자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장안의 화제 조국혁신당의 영입인재 6호를 모셨습니다. 5호입니다. 5호신가요? 김선민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 2월 21일 날 방영된 조국 전 장관, 당시는 이제 조국 전 장관 위원장님 영상이 무려 40만 조회가 나왔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그런 데서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런 걸 좀 느끼는데요. 두 분도 조국 혁신당 합류하시고 인기를 좀 실감하시나요? 김 원장님은 어떠셨어요? 영입이사 발표하고 다음 날 태백병원 이제 떠나왔습니다. 그 직원들한테 한 명 한 명 인사를 하는데 조용히 와서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조용히 와서 나 원래 커밍아웃. 네, 커밍아웃. 저한테 와서 커밍아웃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 놀란 거는 택시를 탔는데 그 운전하시는 분이 뉴스에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보셨을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혹시 어느 당 지지하세요? 그랬더니 나는 뭐 다 마음에 안 들어요 하시는데 그러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사?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전 국민적인 이 정치 스포츠의 계절이 돌아오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 조국 신당의 네. 그 열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조국 신당을 대표해서 어떻게 보면 대표해서 나오신 건데 조국 혁신당의 영입인재 리스트를 보다 보니까 뭔가 좀 느낌이 있어서요. 흔히 조국 혁신당은 검찰개혁당이다 이렇게 하는데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 다음은 뭔데? 그러니까 네. 검찰개혁만 하고 끝나는 거야. 그럴 것 같으면 나 표 줄 수 없어. 생각해봐야 돼. 뭐 이런 심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두 분이 상당히 좀 먹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조국 신당은 검찰개혁당입니까? 아니면 그 다음이 있습니까? 네, 저도 처음에 제안 올 때부터 그거를 염두에 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를 영입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찰 개혁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분명한 거는 사회 정책에 있어서 우리 별칭으로 저랑 같이 일하시면 육각형 사회 개혁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육각형이라는 게 뭐 요즘 워낙 유명한 육각형 인재라는 말이 많이 있다 보니까 육각형 사회 개혁을 해야 된다. 검찰 개혁 거기 분명한 중요한 검찰 사법 개혁 이게 있고 의료 또 외교 기후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또 과학 기술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그거는 정책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는 적절하지 않죠. 근데 그 부분을 대표님이 굉장히 원래 또 책에도 그런 내용을 많이 썼거든요. 네. 가불선진국이었군요. 그렇죠. 네. 육각수정당이다. 뭐 이런 듭니다. 예. 결국 두 분은 이제 사람 조국 살리기가 아니라 나라 조국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정치에 들어오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 정책을 좀 세상에 펴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이거 정면 승부 딱 여쭤보겠습니다. 김선민 원장님은 어떠십니까? 서울대 의대를 나오신 의사 선생님이시고 네. 개인적으로는 암투병도 하셨고 또 세계보건기구 WHO의 수석 기술관 그다음에 OECD 워킹그룹이 아니라 워킹 뭐죠? 워킹 파티인데 의료의 질 워킹 파티입니다. 워킹 파티. 네. 워킹 파티에서 아시아 최초의 여성 의장도 지내셨고 또 얼마 전까지는 그 의사, 약사, 간호사 4,000명이 넘는 조직에서 차관급으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원장도 지내셨고, 예, 참 이런 경력을 가지신 분이 이제 만일 국회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 굉장히 중요한 경력인 인권위 경력이 하나 빠져 그런가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예. 우선 저는 최근에 너무나 시끄럽게 있는 문제인데 이제 한국 사회 대개혁 우리 당의 이름이 이제 리빌딩 코리아 예. 파티인데요. 그 리빌딩하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돌봄과 의료인데. 사람들이 돌봄과 의료가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지는지 우리나라에서 뭐가 문제인지 시민들은 아는데 왜 정부가 오히려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게
저와 조국혁신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일 지금 국민들 허리를 휘게 하는 거는 노인 돌봄의 문제, 아주 구체적으로는 간병비 문제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이나 소아나 이렇게 아주 그 규모의 경제가 아주 뒷받침하지 않는 그런 분야나 지역에서는 의료 서비스가 이렇게 충분한 나라에서도 잘 제공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면은 공공의료 확충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시골 마을 우체국 같은 건 다 있는데, 어린이집 다 있는데 병원은 없지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병원은 마치 무슨 돈 벌어야 하는 데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지를 아예 제시하지 못한 것 같아서 우리 당은 그걸 제시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작은 축이긴 하지만 의료 인력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의사 수도 부족하지만 간호 인력은 간호대 정원은 괜찮지만 간호사 처우 이런 것들 때문에 활동하는 간호사 수가 굉장히 턱없이 적거든요. 그런 문제 다 제공해야 합니다. 김 원장의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자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나는 거는 예전에는 시골에 가서 이 목 좋은 데를 보면 딱 몇 군데 기관이 있어요. 면사무소, 우체국, 전화국, 그다음에 초등학교. 근데 지금 김 원장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자리에 돌봄센터가 들어가야 된다. 기본 공공시설로 뭐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조국 당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당대표시잖아요. 우선 영입 그렇죠. 교섭을 당하신 거죠. 교섭을 당해서 이제 국회도 이제 당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원래 좀 아시는 사이인가요? 김선민 원장님은 어떻게 영입 당하셨습니까? 관계 같은 것도 조 있고. 대표님을 직접 개인적 연은 없습니다. 82년에 같이 입학을 학번 해가지고 동기죠? 네. 같아서 멀리서 이과 끝판왕, 문과 끝판왕, 문과대학, 법과대학. 네, 그때 그래서 의대하고 법대는 도서관을 두고 양쪽에 있었는데요. 의대 여학생들도 구경 갔었어요. 미남 하나 왔다고? 그래서 이름도 유명했고요. 그래서 아주 연예인으로 생각하고 가끔 저희도 구경 갔었어요. 빵 같은 거, 샌드위치. 저는 그 정도로는 아니었고요. 저는 그때 바빠가지고. 저도 나름. 근데 하여간, 스타는 아니고 하여간 그래서 저도 나름 바빠가지고 그건 아닌 사이 구경 몇 번 갔던 기억이 나고. 그러고는 이제 삶의 궤적을 보니까 비슷하게 이렇게 같은 길을 많이 이렇게 걸어왔는데 시기가 안 맞았어요. 이게 인권위 같은 데도 시기가 안 맞았고, 그리고 이제 면식이 없었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어느 분이 중간에서 이렇게 저한테 이런 일로 전화하고 싶다 하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근데 이제 사택에 있으면 강원도에서 일찍 잠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문자가 있어서, 이건 뭐야? 이렇게 하고 익십하고 그냥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거 완전히 거절할 사이는 아니고. 최국장하고 상의하신 거예요? 상의 안 했죠. 안 할 건데 뭐하러 상의를 합니까? 상의 안 하고 그냥 익십하고 자야지. 그렇게 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조국신당 그때 만든다고 하시니까, 최소한의 예의는 표현해야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계좌번호만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돈 보내줄게. 귀찮게 하지 마라. 거의 그런 수준으로 했는데, 그날 하루 종일 계속 여러 루트로 아마 그 대표님이 알고 있는 모든 채널을 가동하시는 여기서 것 또 다른 같아요. 특징이 나오네요. 집요하다. 알고 있는 모든 채널을 가동을 하셔서 연락을 하시는데 제가 환자를 보다가 잠깐 나가서 회의 중이라고 일종의 그렇죠. 이렇게 회의 중이라고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뒤에서는 환자 오니까 막 두들기고 그래서 일단 다시 하고 다시 끊고 그날 저녁 근데 환자가 그렇게 있는데 어떻게 제가 시간만 조금만 달라고 그랬더니 태백이 오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순간 태백은 동네가 작아서 제가 밥만 먹어도 어디 가서 밥만 먹어도 누구 밥 먹었다라고 소문나는 데거든요. 그래서 오시면 그건 이제 거절을 못 하겠다. 그건 지역 뉴스에 나오죠. 그죠, 나오죠. 그래서 거절 못 하겠다. 오시지 말아라. 알았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이제 얼굴 보고도 나중에 나 마음이 바뀌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굴 보고 나중에 마음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강령 그다음에 유튜브 이런 거를 다 찾아보기 시작하니까 제가 갑자기 오랜만에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가슴
네. 저는 김 원장님을 소녀로 보는데 소녀의 가슴을 뛰게 만든 건 어떤 부분이었어요? 강령에 나와 있는 게 뒤에 문장이 전부 행동한다. 그 다음에 행동. 그리고서 강령을 다른 당의 강령도 다 봤어요. 근데 다른 당의 강령은 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다수 정당이니까. 이게 거대 정당은 이 모든 걸 다 이렇게 품어 안아야 되니까 어느 한 단어에 이렇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아주 분명하게 복지국가, 사회권, 검찰개혁, 지방분권 딱 써 있으니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이거를 탁 건드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 이거 안 하면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이 좀 걱정을 했죠. 잘 살고 남편하고 있는데. 아까 그 최국장 내가 걱정을 하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그 전날은 이제 남편이 태백에 오는데 나 안 하기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근데 나 하고 싶어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더 열심히 합니다. 김선민 원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예. 그 조국 전 장관 시절에 저 당을 준비하면서 이러저런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행동이란 말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저 정당 명칭 준비할 때 상당히 초기에 유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조국 시민 행동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뭐 나중에 여러 사람들 모여서 논의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좀 정당 같지 않고 시민단체 시민단체 느낌 같아요. 난다 이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조국혁신당으로 됐는데 어쨌든 행동을 굉장히 강조했고 그래서 강령에도 이러이러한 걸 우리는 행동한다 이런 네, 얘기가 근데 집어넣어서 굉장히 그게 아주 핵심을 팍 찌르고 그다음에 모호한 단어가 없어요. 김선민 원장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는 정강정책의 방향성도 있지만 예. 행동한다. 행동한다 단호함. 하고 단호함 그다음에 조 대표님이 유튜브에 나와서 계속 얘기하는 우리는 검찰 개혁이 끝이 아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정권을 찾아오느냐, 검찰을 왜 개혁하느냐, 결국 사람 잘 살게 하는 거고 그거는 사회권 보장이다. 심지어 정치인들 아직 사회권이라는 단어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많죠. 네. 저희 책에서 처음에 그 얘기를 했더니 사회권이 뭐냐는 문의 역시 많았습니다. 지금 또 하나 비사가 나온 게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당이 아니라 일종의 그 그룹처럼 네. 그 조국 시민 행동도 검토를 했다. 어쨌든 이 액티비스트로서 행동주의자, 행동파로서의 면모를 많이 갖추고 있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또 사람을 영입 당하게 만들고 뭐 그런. 네. 근데 그거는요, 조국 대표가 자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거든요. 내 이번 선거만 하고 잘 되면 하고 아니면 만다 하면 사람 안 와요. 그럼요. 그 느낌이 있잖아요. 네, 예. 그 점에서는 아주 영업을 잘하셨네. 방침이 있는 거죠. 조국 스타일이란 게 좀 회의 같은 거랑 해보고 오시니까 있던가요? 어떠세요? 저는요, 그때 영입인재 행사할 때 한번 뵙고, 그 다음에 지난 토요일, 일요일을 이제 이틀을 거의 꼬박 같은 대구, 봉화 같이 갔다 오고, 보통 이제 리더 그러면 세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덕장, 지장, 용장. 과거에 조국 교수님 시절에는 그냥 지장. 혹은 미장이었던 미장궁이 아니라 미장. 네. 근데 제가 가까이서 본 새로운 모습은 덕장의 모습을 새로 봐요. 굉장히 사람을 잘 챙기고 배려하는데, 이제 우리가 60 정도 살면 저 사람이 이렇게 잠깐 동안 쇼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죠. 원래 그런지는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죠. 예. 보이죠. 이틀 못 속여요. 네, 이틀 속이는 사람은 평생 속일 겁니다. 그럼요. 근데 이틀 동안 그게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어 있는 그러니까 배려 거, 뭐 이런 건가요? 배려. 이를테면. 일부러 배려하는 게 예를 들면 밥 같이 먹을 때 당직자들 챙기는 거. 어제도 뭐 포스팅 하셨더라고. 뭐 당직자들하고 순대집에 가서.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영입 인사들한테 당직자한테 잘해라. 음. 근데 제가 허걱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데. 영입된 임원들 그 원래 있던 저 구성원들한테 잘해라. 그렇죠. 예, 예, 그런 메시지. 그다음에 그리고 어디 갔을 때 절대로 뭐 상석을 고수한다든가. 참 놀란 거는 우리 이태원 예, 가셨죠. 추모제에 갔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이태원 거기 그 분향소 두 번째가 아니라 처음에 그 아무것도 없을 때 가서 그 위패 없을 때 그때 그 참사 나자마자 갔을 때 이거 이제 위패 생기고 처음 가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그런데 의자가 이렇게 마련돼 있는데 많지 않았고 그 유족들이 앉아 있는 거고 앞에는 몇 개 비어 있었어요. 이제 영미사들은 일단 뒤에 서야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뒤에 있는데 대표님 오시더니 그 주최 측이 앞으로 가라. 앞으로 가서 앉으셔라. 했더니 안 간다. 끝까지 안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라는데 안 한다. 이게 내가 그럴 자리가 아니고 의전 받을 자리가 아니다. 낄낄 빠빠. 순간 그거를 누가 이렇게 미리 정한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저는 공공기관장 해서 그런 의전 그렇죠. 예, 잘 예. 알잖아요. 수천 번 가보셨죠. 그럼요. 그럼 이제 밑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거를 기관장으로서 거스르기가 왜 이렇게 좀 한두 마디 오히려 주고받기가 그냥 하는 귀찮아서라도. 대로 하게 되는데 단호하게 하는데 굉장히 제가 그 의전에 많이 참여해봤던 기관장 입장 굉장히 적절한 행동이었고 그런 게 순간순간 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정말 대단하시고. 근데요 한 가지 치명적인 결점이 하나 있어요. 정치인으로서. 어떤 돈이 없나요? 그건 제가 모르겠고요. 왜 맨날 치명적인 나와서 결정인데요. 후원해달라고 하던데? 너무 잘생겼어요. 이게 너무 잘생겨서 그게 그 나머지 장점을 가려버리는 것 같아요. 그게 학번 동기 이제 여학생의 날카로운 진단인데, 사실 그렇죠. 사람이 네. 외모가 너무 특징적이면 네. 남자고 여자고 사람들이 외모로 봐버리거든요. 그렇죠. 예. 물론 그게 인기의 요인이기도 네. 하지만. 근데 그분의 그거는 절대 잘생김이 아닌데, 그래서 잘생겼다는 어떻게 말 하죠? 하지 말자.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겉으로 많이 이제 잘생긴 게 드러났으면 이제 그 용장, 지장, 덕장의 모습을 이제는 이제 정치인으로 들어섰으니까 그거를 많이 국민들이 만나겠죠. 지금 벌써 며칠 사이 달라졌잖아요. 잘 이해했고 상당 부분 공감하고요. 그러면 또 한편으로 조국 혁신당의 현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검찰개혁을 필두로 해서 나가신 분들은 미식 축구로 치면 왜 공격팀이 있고 수비팀이 네. 있잖아요. 네. 공격팀 빵빵하죠 지금. 네. 하고 그 다음에 공격하고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니까 네. 수비도 또 해야 되고 공수를 교대해서 해야 되는데 두 번째 팀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아니요, 하는 관심 굉장히 많으세요. 이미 많으시고요. 근데 그 관심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좀 더 빠르게 늘어났으면 예. 저희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김 원장님 뭐 의료개혁 얘기 좀 하려다가 네. 이제 다른 그 조국 스타일 뭐 이런 거 얘기해서 웃고 떠드는 사이에 했는데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김 원장님이 맡았던 기관이 저는 굉장히 저는 몰랐는데 정말 파워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의사, 약사, 간호사만 4,000명이 넘죠. 네. 그 기관에 한 개 기관, 좀 그런 기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부양가 지금 원주에 있나요? 춘천에 원주에 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에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부양가족까지 하면 거의 한 10,000 정도가 한명 넘죠. 저기 네. 하는 건데 그래서 그 기관이 뭘 하는가 봤더니 네. 우리가 이제 아파서 병원을 가면 뭐 진료도 보고 처방도 네. 받고 수술도 하고 약도 타가는데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관. 그러니까 네. 병원, 의원, 약국의 이 저승사자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걸 요양기관이라고 그럽니다. 의료기관 넘어서 약국 다 포함해서 요양기관 10만 개가 넘고요. 10만 개. 예, 10만 개가 넘고 그 10만 개 넘는 요양기관이 환자를 진료하면 그 명세서가 전부 심평원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의 의료 이용 정보가 저희한테 오고 저희가 심사를 해야지 공단에서 그거대로 지급을 하죠. 근데 그거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 병원의 사망률은 어떤지 무슨 약은 잘 쓰는지 다 평가해서 발표하고 더 핵심적인 게 있는데
그 개별 의료기관들이 진료를 하기 전에 뭐 신약이 들어온다. 그럼 그 약을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할지 커버를 할지 말지 이런 게 결정하고 가격 결정하고 의료 행위 뭐 치료 재료 이런 거 모두 다들 저희를 거쳐서 물론 이제 법적 권한은 복지부에 있지만 예, 저희가 예. 다 실무적인 서포트를 해서 결정하는 대로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이고 국정감사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그 긴장과 그 갈등의 아주 한 핵심에 있죠.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제일 만나고 싶어하는 게 그럼요. 아니에요? 네네. 만나세요? 절대로 안 만나죠. 예, 그래서 절대로 원주로 안 간 거예요? 그건 원주까지, 원주 아니라 미국이라도 오시는데요. 저희는 요양기관을 가도, 심사를 가도, 밥도 같이, 그러니까 5,000원짜리 식당에 가도 밥 내고, 돈 내고 먹고. 요양기관이라는 건 이제 병원이나 병원에 의원 가서, 약국을 예, 가더라도. 가도. 그 영업사원이 아니라 병원, 의원을 가더라도. 예. 그리고 뭐 제 있을 때는 뭐, 제약회사 뭐 말만 들리면, 뭐 이상한 말만 들리면 바로 그냥. 그러니까 거기서 3년을 재임하시고, 네. 그 별다른 잡음이 없이 나오셨다는 건 김 원장님이 유리천장을 뚫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아주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늪을 잘 빠져나가는 그 실족하지 않는 네. 아주 그 치밀함이 있다는 그런 이간질 말씀으로 들려요. 네. 그때 또 힘들었던 거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그렇죠. 제 임기가 코로나로 끝났으니까 제가 임기 마치니까 예, 예. 코로나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초반에 그 마스크 대란부터 해서 그쵸. 뭐 환자들 여행 갔다 오면 그 뭐 어느 나라 갔다 왔다 하고 의료기관에다가 저희가 정보 보내고 환자 생기면 그거 다 정보 시스템 하고 그러느라고 좀 고생했죠. 그런데 거기를 마치고 어디 좀 다른 서울에 어디 가시는 게 아니라 저 태백 서울에서 네. 태백 가려면 한 3시간 반 걸리나요? 3시간 10분. 네, 거기에 버스를 있는 네.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그 태백병원. 진폐증이라고 하나요?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재해 전문 병원이고요. 주로 태백병원에. 진폐 환자들을 많이 보는데 예. 진폐 환자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환자들도 보고 지역 주민들도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의료 낙후 지역에 가서 그럼요. 예, 이제 인구 소멸 지역. 직접 그 환자나 가족들을 보신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 그 경험을 넣어서 볼 때 현재의 지역 의료 체계에는 어떤 점을 좀 보강해야 됩니까? 지역 의료 체계는 지금 뭐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래서 태백은 노동부에서 그렇게 그 한 200병상 되는 종합병원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기본은 커버합니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근데 그게 없는 지역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환자들이 밤에 자다가 무슨 일 생기면 차 타고 가시다가 어떻게 되시고요. 그나마도 가족들이 큰 도시에 있으면 그게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죠. 가장 문제는 소아과. 태백시에 지난해에 아기가 18명이 태어났대요. 와. 그러니까 태백시 안에는 소아과 응급실을 그 운영할 어떤 규모의 경제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라에서 해야 돼요. 국가에서 재정을 투입을 해서 그냥 그거는 뭐 우체국 짓는데 손해본다 하지 마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학교를 짓는데 손해보니까 학교 하지 마라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병원만 유독 공공병원을 지어놓고도 뭐 진료 수익 없으면 없애라. 이게 옛날 홍준표 다 한. 진주의료원인가요? 그 다음에 없앴잖아요. 대구의료원 또 없었습니다. 네. 근데 그 낙후 지역에 병원이 진료 수익이 안 난다? 뭐 안 나는 거 당연하죠. 근데 산부인과 의사도 있어야 되고 소아과 의사도 있어야 되는데 소아과 의사가 월급값 못하는 게 소아과 의사 탓도 아니고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막강하게 투자를 해서 그 의사가 좀 낮에 한량하게 지내더라도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미니멈을 해야 되는 거죠. 자꾸 수가 얘기를 하는데요. 제 앞에서 수가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가만 17년인데요. 수가를 절대로 해결 못 해요. 수가라는 거는 이렇게 이 통계 분포상 고르게 분포하고 있을 때에 주는 게 수가죠. 예를 들면 운동화로 얘기를 들면 운동화 하나가 막 이제 10만 원이다. 그러면 서울이나 부산에서 사면 10만 원 주면 되고 예를 들면 태백 같으면 한 10,000원만 더 주면 됩니다. 근데 울릉도에서
신발을 사려면 헬기로 가야 되면은 이 헬기 값을 수가에 녹이면 10만 원에 10배쯤을 헬기에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퍼센트 곱해서 되지가 않고 그냥 헬기 운영 자체는 그냥 나라가 해야 되는 그 거예요. 정부가 할 일이다. 그렇죠. 예. 낙후 지역은 정부가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태백의 문제가 아니고 전 지역의 서울과 문제입니다. 광역시, 세종시 빼고 난 거의 다 저 합니다. 경상남도, 전라남도부터 네. 시작해서 강원도까지의 네. 도자 붙은 데의 전체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우리 김 원장님은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서 해결해야 된다. 네. 이게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다. 예.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돈 많이 들어가는 게 뭐 우리나라가 아예 의료 자원이 없는 나라 같으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요. 이미 있는 병원들 많거든요. 그 이미 있는 시설이나 병원들을 뭐 사들이거나 아니면 위탁 운영하거나 이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이 관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병원 돈 벌어라 요것만 해결하면 그 프레임만 해결되면 근데 그래서 저는 기재부의 논리 예타 이런 거는 과감하게 좀 생략해야죠. 근데 그냥 그런 공공의료 확충만이 결국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요? 예, 의사는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의사 수 적은 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OECD 통계 인구 10만 명인데 우리 2.7인데 OECD 3.7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의대 정원 수가 그러니까 매년 배출되는 의사 수가 많으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요. 많은 거 의과 대학만 말 조금만 의과 대학이 많죠. 다 그런데 의사 수 늘려야 된다고 저도 늘 생각하고 있었고 제가 의료정책 처음 연구 시작하면서 한 것도 의료 인력 연구였는데 뭐 제가 의료 인력을 업무로 담당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말할 기회는 없었는데 지금 벌어지는 일의 문제는 의료 인력 의사 정원 확대한다 그러면 의사들이 반대할 거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밥그릇이 쭉 작아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의료 의사 인력을 늘리는 목표가 결국은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그 인구 소멸 지역이나 혹은 그 잘 가려고 하지 않는 일부 희귀질환 영역에 그 의사들이 많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냥 그걸 시장에 맡겨놓고 가라고 그러면 의사들이 안 가죠. 그러니까 별도의 그 부대 정책들을 정치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치는 정치를 하다가 아니라 아니요. 정교하고 치밀하게. 정교하게.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무슨 공공의대라든가 지역의사제 이런 거를 아주 정교하게 세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야 되죠. 그거에 따라서 의사 인력이 그 정말 이 낙후된 지역에 가느냐 안 가느냐가 완전히 달라질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는 자꾸 넘버를 물어보는데 그 넘버는 그 부대 정책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 이번에 필수 의료 패키지라고 나오는 걸 보면 문제점이 뭡니까? 문제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공의료 그다음에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이런 게 거의 없거나 아니면 있어도 구체적인 내용 없이 뭐 추후 논의 그래서 왜 추후 논의를 하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의사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추후에 논의해도 된다. 정책에 공무원 문법으로 추후 논의는 안 하겠다의 다른 표현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런 정도의 정책을 이렇게 계획서를 낼 때는 정말 전문가들이 미리 모여서 수치까지 논의하고 이랬을 때 저랬을 때 이 시뮬레이션 해가면서 계산을 하는데 그 결과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이제 문제고요. 두 번째는 정책이라는 것은 항상 어느 정책이든지 타협과 협의의 산물 아닙니까? 근데 의사들이 반대할 거 몰랐나요? 그 4년 전에 500명 늘리겠다고 했을 때 400명이었었죠. 400명 늘린다고 했을 때도 전 전공의들이 나갔는데 2,000명 늘린다고 하면은 전공의가 나갈 거를 몰랐다고 하면 너무 아마추어고 알고도 그냥 그렇게 계속 2,000명 고라면 이거는 못된 거고. 그래서 저는 이번 정책을 보면 어설프거나 혹은 못됐다. 그거 알고 그렇게 몰아붙이고 악마화하고 꼭 특수부 수사하듯이 그렇게 몰고 가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늘리는 거는 좋은데 네. 어디다 어떻게 흘러가게 네. 할지 네. 그러니까 주요한 축 중에 하나는 김 원장님은 공공의료 쪽으로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것도 네. 있지만 그것만 다 맡길 수 없으니까 없고, 예. 민간으로도 또 일정하게 책임지고 네. 부담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플랜이 그것도, 전혀 없었고 예. 그러니 제목 있어요. 무책임 행정이죠. 제목 그럼. 있는데 추후 논의. 무책임 행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 큰 소리만 치고 그 와중에 당장 아픈 사람들은 고생하고. 그리고 이제 잘못 판단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이제 막 그렇게 몰아붙이면 예. 어떻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전제가 저는 2000년에 의사를 파업하는 거에 혼자 정면으로 부딪혀가지고 굉장히 왕따 당한 사람이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요, 이 전공의들의 이 머릿속 자체가 달라요. 과거에는 우리 80년대에는 이렇게 그 학번들은 누가 뭐라 하면 겁먹었는데요. 지금 전공의들은요, 의사면허 정지? 그래, 그럼 뭐 몇 달 놀지 뭐. 1년 휴학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근데 그거를 알고 그랬나? 학습 효과가 생기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다른 세대가 됐어요. 완전히 이 젊은 의사들은 과거 우리 때 의사들하고 다른데 그런 분석을 하고 지금 정책에 임하고 있는지. 예. 그 사실 의료 개혁이나 현재 그 의사 정원 문제는 이해가 많은데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더 모시겠습니다. 왜냐하면 꼭 좀 나와서 말씀해 주셔야 되고 정은경 네. 청장하고는 동기신가요? 뭐 제가 1년 선배고요. 1년 선배세요? 40년 직입니다. 83년에 그러세요? 정은경 청장이 입학할 때부터. 그래서 문재인의 정은경, 조국의 김선민이 되겠다. 뭐 알겠습니다. 예, 예. 조국 혁신당 1라운드는 검찰개혁, 비리청산 앞장서 당. 2라운드는 사회권 선진국, 선진복지국가 만든 당. 2라운드의 주역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겁은 안 나셨어요? 정치한다고 할 때, 그 되게 배우자들도 반대하고, 뭐, 참, 더구나, 이게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이거, 들어왔는데 이거 비례대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혹시 영입 순서가 이게 조국 대표가 짠 투표 리스트는 아니죠? 아닙니다. 혹시 지금 듣고 계시는 분 계시다면 예. 영입 인재 번호가 비례 순서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로 리스트가 이게 나오는 거죠? 며칠 새? 그럼요. 네네, 따로 투표해서요. 글쎄요, 조국 혁신당의 이제 1라운드가 검찰개혁이라면 그것만 하고 끝나는 정당은 일회성, 포말 정당이 되기 쉽고 2라운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제 이런 분들인데, 뭐 제가 떠드는 건 그렇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경선에 나선 이 구애를 하셔야 돼요. 1분씩 드릴 테니까 좀 우리 이번엔 거꾸로 예. 우리 김 원장님부터 네. 한번 말씀 듣겠습니다. 예. 네. 윤석열 의료 붕괴에 정면으로 맞설 준비된 비밀 병기. 김선민, 잘할 수 있습니다. 조국 혁신단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저희 당 가입 안 하셔도 됩니다. 당적 없으셔도 됩니다. 참여하셔서 좋은 분 뽑아주십시오. 남성 2명, 여성 2명 뽑고 있습니다. 저 김선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사회개혁 이루려면 의료 혁신 반드시 필요합니다. 윤석열 2년 지겨우시죠? 또 앞으로 3년 끔찍하시죠? 2, 3년 줄이는데 김선민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광고 하나, 저는 30초. 예. 지금 이제 어쩌다 보니 저희가 세 가지 파란색으로 옷을 입었는데, 이 이제, 포 저스티스, 후드티가 저희 메디치 미디어 굿즈입니다. 이 방송 뒤에 이제 광고 영상도 붙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만든 거는 호루라기 재단처럼 양심적 공익 제보를 하는 분들을 후원도 하고, 또 저희 메디치 미디어 유튜브 제작비도 좀 보태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거 방송 끝나고 댓글창 상단에 있습니다.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메디치 출판사에서 호루라기 재단과 함께 후원하기 위해서 굿즈를 만들었습니다. 호루라기 재단은 우리 공익신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 단체인데요. 이 좋은 일에 쓰이는 이런 좋은 상품이니까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구입하셔서 우리 공익신고자들 보호하는데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참하고 또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For Justice, 정의를 위하여 화이팅! For Democracy, 민주주의를 위하여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DJ라면 박지원에게 말씀하십니다.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얘기는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민주당은 단결해서 정권교체의 승리의 길로 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민주주의를 살려야 경제도, 정의도, 남북관계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살립시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For Democracy!